가정에서도 키우기 쉬워요. 베란다에다 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관령 농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밀순을 구입해서 짜셔도 돼요. 단 밀순 분말은 제가 조금 저는 생집으로 했기 때문에 밀순 분말보단 생집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생집의 효능은요, 밀순 생집의 효능은 전신을 대청소해요. 혈액이 탁해지면 세포가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죠. 우리 몸은 전체가 세포와 뼈와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장기가 되는 거고요.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종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도 세포거든요. 그러면 근종이 갑자기 커진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생활, 음식, 또 스트레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게 장이에요. 저는 어려서 굉장히 많이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조금 병약한 아이. 그래서 어렸을 때 제대로 개근상을 한번 못 타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무엇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됐던 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아팠던 이유가 숙변에 의한 장에 관련된 부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밀순 생집은 숙변 해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액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폐물이 제거가 되죠. 그다음에 혈류가 회복이 되고 피 정화가 돼서 상처 치유에도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간에도 좋기 때문에 피로 회복이 빠르고요. 간 정화가 되니까 피곤도도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토피와 피부 트러블 이런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냉온욕도 하지만 각탕, 또 족탕, 반신욕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때 밀순즙을 좀 타서 하시면은 순환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특히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피부 트러블 정도가 좀 심하면 아토피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인데 진정 효과가 있어요. 베타카로틴 성분이 피부 점막을 보호하고 기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효과적으로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계절별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밀순즙 목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혈당 수치를 조절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뇨에도 효과적이고요. 콜레스테롤도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비타민 미네랄은 효과적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밀순 생즙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좋은 밀순 생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짜서 그냥 먹기만 하면 그것도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다면 50%, 80%가 아닌 100%, 120%를 사용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밀순을 짜게 되면요, 밀순즙을 걸러내고 나서 밀순 거품이 많이 남아요. 그대로 두면 밀순즙으로 안착이 이게 내려앉지만, 그래도 나는 피부에 밀순 팩을 좀 해보고 싶다 하면 밀순 거품에 통밀가루와 반죽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이제 나는 좀 모공이 좀 쫀쫀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꿀을 약간 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밀순즙을 짜면은 그 찌꺼기가 남죠. 그 찌꺼기를 배보자기 같은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욕조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배보자기 안에 찌꺼기를 넣고 담가 놓으면 밀순 물이 착 우러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몸을 담가서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피부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탕, 족탕에도 사용하면 되고요. 각탕, 족탕기는요, 기계로 할 경우에는 물이 회전시키기 때문에 찌꺼기가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배보자기 같은 데다가 놔서 물만 우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